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먼저 소개해드리기 앞서서 재활 라디오 일정과 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공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27일 수요일 8시 재활 라디오에서는 오늘의 같은 주제인 손상회복 중심의 치료는 작업치료에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이번 주는 소아에서 소아편이고요. 다음 주는 성인 파트로 나누어서 게스트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평소에 성인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궁금한 질문사항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과감하게 질문해 주시면 그날 게스트분들과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공지사항은 경기남부 작업치료 커뮤니티 단톡방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그룹, 네이버 카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경기남부 작업치료 커뮤니티에서 주최하고 대한작업치료사협회 경인지부에서 후원하는 재활라디오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지난주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활라디오의 MC, DJ 김영택입니다. 모두들 한 주 동안 별일 없으셨나요? 저는 이제 별탈 없이 무난하게 잘 지낸 것 같습니다. 어, 오늘의 주제는 평소에 임상에서 자주 논의되고 논란이 되는 주제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특히 저는 이제 성인 파트를 치료하고 있는 입장에서 소아 치료는 생소한 파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인 손상 중심의 치료는 과연 작업치료에서 필요한가를 게스트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아 쪽에서 가장 좀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네요. 그냥 제가 친한 두 분, 소아 치료 담당하고 있는 두 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두 분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각자 한번 한 분씩 함영광 선생님부터 한번 소개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김영택 진행자분과 친한 소아치료사 푸르메 재단 넥셀 어린이 재활병원에서 작업치료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함영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조민석 선생님도 한번.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택 선생님이랑 그다지 친하지는 않은데 아닙니다. 농담이고 친한 이제 저도 울산에서 원감각통합 상담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민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지금 그 함영광 선생님은 서울에서 근무하시고 그죠? 예. 네, 조민석 선생님 울산에서 근무하는데 이게 참 코로나 덕분에 이렇게 먼데도 이 시간에 같이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게 된 것 같네요. 참 어떻게 보면 그 코로나가 이런 기회도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될 수도 있겠죠. 네, 쓸데없는 소리는 그만하고요. 저번에 함영광 선생님은 저번에 지난번에 한번 저희를 참여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좀 네, 오래돼. 2회차입니다. 2회차. 그죠? 2회차 게스트신데 첫 번째 참석했을 때랑 오늘 참석했을 때랑 좀 느낌은 어떠신가요? 첫 번째 참석했을 때랑 지금이랑 참석했을 때랑 여전히 네, 떨리시나요? 그렇게 사실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지금 제가 별 차이는 없으신가요? 예, 지난번에 뭐 좀 준비해야 되나, 멘트를 준비해야 되나 그런데 지금 그냥 좀 마음 편안하게 이 상황을 즐기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럼 조민석 선생님은 오늘 처음 이제 이 재활 라디오에 참석해 주셨는데 어떠신가요? 일단은 많이 떨리고요. 일단 아니, 많이 떨리는데 네. 저도 이제 우리 김영택 선생님께서 이제 편하게 잘 해주실 거라고 믿고 저도 이제 좀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는 긴장이 갑자기 안 되는데 그 조민석 선생님 얼굴을 보면 저도 덩달아 긴장이 되고 있거든요. 네, 좀 내려놓고 우리 오늘 편안하게 카페에서 얘기 나눈다라는 생각으로 자유롭게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앞서서 두 분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두 분은 처음에 이제 소아치료를 선택하셨는데 어떤 이유로 혹시 선택하셨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누구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조민석 네, 선생님부터.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사실 소아 치료를 하려고 딱 마음을 먹고 시작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나 왜냐면은 사실 소아 치료 실습을 가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이제 학교에서 했을 때. 이제 다른 병원에서 일주일 정도 이제 소아 파트로 가서 이제 그 실습을 한 게 다였고, 그래서 소아에 대해서는 사실 전혀 무지한 상태였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낯설게만 느껴졌던 그런 분야였거든요. 네네. 그런데 다행히 이제 운이 좋게 이제 소아로 첫 실습을 소아로 첫 직장을 가지게 된 거죠. 근데 멈췄나요? 함영광 선생님은 들리죠, 제 목소리? 네, 저는 들립니다. 선생님이 잠깐 멈춘 것 같으니까, 예. 예, 그럼 제가 먼저 진행해 주죠. 예. 제가 사운드를 비지 않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생방송인 묘미 아닙니까? 네, 왠지 조민석 선생님 왠지 네. 저 인턴 선배이신 것 같은데? 진짜요? 나타났습니다. 괜찮으세요? 네네네. 일단 지금 당황했네요. 죄송해요. 아니, 컴퓨터도 아닙니다. 떨고 있어요, 지금. 컴퓨터가 떨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제가 지금 제 다리가 후덜후덜 합니다, 지금.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그래서 일단은 운이 좋게 소아로 첫 직장을 가게 됐는데, 이제 저는 취업을 하게 되면서 치료를 잘 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실. 그래서 선택하게 되었다기보다는 제가 이제 선택을 받았죠. 이제 소아치료에 선택을 받았고, 사실 너무 저하고는 잘 맞는 분야인 것 같아서 지금 아직까지도 이제 소아치료를 열심히 임상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함영광 선생님은 어떻게 이제 선택하게 그- 됐나요? 이 질문이 이제 실습 보는 학생들이 항상 물어보는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쵸. 학교 다닐 때부터 소아의 꿈이 있었느냐 뭐 이런 건데, 예, 조인 선생님 좀 사라지셨네요. 하시면 예. 됩니다. 신경 안 쓰셔도 예. 근데 사실은 뭐 소화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공부를 했다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거보다도 지금 뭐 감각통합센터를 하고 계시지만 일단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게 그 당시 무지한 제 입장에서 감각통합 치료를 하면은 평생 놀고 먹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좀 더 재밌게 치료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센터를 가야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지금 제 와이프와 같이 그냥 서울 나들이 하는 김에 신촌에 면접을 보러 갔다가 네. 이제 거기에서 덜컥 이제 신촌에서 병원에서 시작을 해버리게 된 거죠. 하다 보니까 내가 안 좋은가 보다. 선택하려고 해서 했다기보다 어떤 기회가 있어서 지원을 했더니 그렇게 시작이 됐다. 그리고 감각통합 치료가 그 당시엔 좀 편해 보여서 하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지금은 감각통합 치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사실 그건 조금 그 당시에 무지했던 저를 반성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조민석 선생님 혹시 신촌이신가요? 아니요. 예. 그래서 왠지 또 그 시작했다는 루트가 저랑 비슷하신 것 같아가지고 뭐 소화를 제가 또 했다기보다, 이렇게 또 예. 그래서 소화가 저를 선택하고 제가 선택을 당한 그런 느낌이 저랑 비슷한 느낌이죠. 네. 그렇군요. 저도 이제 저는 실습할 때 소아 쪽을 경험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제 얘기 들리시죠? 네. 네. 아까 잠깐 끊겨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를 굉장히 무서워하더라고요. 덩치가 크니까. 덩치가 커서 너무 무서워하는데, 혹시 선생님들은 저처럼 이렇게 치료하거나 아니 실습하시면서 애들한테 좀 아동들, 소아들한테 곤혹스러웠던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치료하시면서 아니면 뭐 실습하시면서나 곤혹스러웠던 점, 경험. 일단 저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네.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일단 사실 말투도 그렇고 이제 놀 때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수준이 비슷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네. 사실 그 노는 게 굉장히 좀 즐겁게 조금
잘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제 크게 이제 저를 거부하거나 그런 친구들은 없었는데 이제 보통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라든지 이럴 때는 사실 처음 보는 사람에 대한 그런 낯선이라든지 아니면 불안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차가 조금 낮을 때는 그리고 경험이 좀 적을 때는 사실 그러한 친구들을 처음 봤을 때 임상에서 저는 이제 실습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임상에서 처음 이제 그 친구들을 봤을 때 굉장히 조금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나 만약에 그러한 정신의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친구들이 큰 문제가 없을 때에는 저랑 음? 조민석 선생님이 자꾸 끊기는 것 같네요. 네. 죄송합니다. 아, 네, 예. 큰 문제가 없을 때, 그러니까 큰 문제가 없을까지 들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큰 문제가 없을 때에는 사실 치료적인 그런 분위기 자체는 크게 나쁘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최대한 그러한 거를 조금 친구가 겁이 나고 저도 첫 직장은 병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병원이라는 그런 분위기를 조금 더 이제 완화를 시켜주려고 더 많이 웃고, 그 다음에 더 밝게 좀 표정도 짓고, 그 다음에 목소리도 일부러 조금 더 애니메이션틱하게 냈었던 부분. 네. 저도 사실은 소아를 전담해서 실습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일주일 정도, 그러니까 병원 안에 있는 소아 치료실에서 이제 근데 그마저도 소아 담당 선생님이 그 당시 병가를 가셔가지고 예 가서 사무 업무를 일주일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보지 못한 상태로 처음 들어간 것 자체가 사실 저한테는 좀 곤혹스러웠던 경험인 것 같고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하고 약간 비슷하게 일단 저를 어려워한 아이들은 많이 없었어요. 애들한테 좀 먹혀주는 그런 비주얼. 근데 반대로 남자 선생님을 불편해하는 보호자분은 있으셨죠. 제가 느끼기에 아이가 분명히 뭐 남자 선생님 무서워해요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보면은 어머님이 조금 더 이제 뭐 여자 선생님을 원하신다거나 그런 경우는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예 아직도 네 저는 뭐 여자 선생님이 애들이 더 편안해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성격적인 부분도 그렇고 이제 한때 약간 뭐 오해를 받을 정도로 제가 뭐 이제 약간 남자를 좋아한다 오해를 받을 정도로 좀 약간 남자치고는 섬세한 뭐 요즘엔 이런 표현 좀 그렇긴 하지만 어머님들이 느끼시기에 그랬던 성격이라서 그런지 애들하고 있을 때는 좀 편안한 느낌이 좀 있고요. 저도 그렇고 아이들도 좀 편안해하고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볼게 아이는 과연 항상 웃어야 하는가 네. 아이니까 소리 지르고 아이니까 울고 당연히 처음 본 선생님 무서워하고 그거를 이해하는데 한 3년이 걸린 것 같아요. 1, 2년 차 정도에서는 어떻게든 이 친구를 재밌게 해줘야 되고 웃겨야 되고 나는 동요를 다 알아야 되고 캐릭터를 알아야 되고 애니메이션을 알아야 되고 라고 생각을 했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아이니까 이 시기에 아이가 나를 처음 보고 우는 거는 괜찮은 거다 라고 보호자한테 차라리 설명을 하고 선생님들은 작업 치료를 하는 거지 아이를 웃기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다. 라포 형성을 치료적 협력 관계를 만드는 건 중요하지만 웃기려고만 하는 사람은 되지 말아라라는 이야기를 종종 해드리거든요. 예, 뭐 다시 한번 뭐 요약하자면 아이는 항상 웃어야 하는가? 아이도 무서워할 수 있다. 뭐 그게 제가 남자 치료사이지만 불편하지 않은 상황을 만드는 그런 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좋은 얘기 해주신 것 같아요. 이거는 꼭 소아 치료뿐만이 아니라 성인 치료에서도 적용하고 해볼 만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제가 이 질문을 준비했는데 뒤통수를 한 대 세게 얻어 맞은 듯한 많은 깨달음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 지금 얼떨떨한데 조민석 선생님은 저 뒤에 상장은 일부러 저렇게 자랑하려고 두신 건가요? 네. 아, 지금 센터라서 자랑하려고 이제. 약간 컨셉이 예, 그런 것 같아서. 아, 그리고 네. 지금 얘기를 잠깐 나누기 전에 그 선생님들 지금 참여해 주신 분들이 계신데 채팅으로 이제 궁금한 선생님들에게 오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채팅으로 적어 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한번 읽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거 하나만 읽고 갈게요. 채팅창에 환우들보다 보호자와의 관계 형성이 어려운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해주셨네요. 그것도 하나의 특히 소아 치료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제가 소아의 경험이 없다 보니까 대부분 선생님들이 소아를 하시던 분들이 보호자분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좀 어려워한다라는 얘기를 하셨던데 선생님들은 어떠세요? 이게 아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해요. 이제 왜냐면은 이제 부모님들이랑 상담하는 시간이 훨씬 더 이제 많은 비중을 차지할 때도 많거든요. 이제 소아 치료를 하다 보면은 그래서 물론 이제 아동도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부모님도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사실 늘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아동은 24시간 활동하면서 이제 저희 기관을 이용하는 시간은 1시간, 이제 길어야 2시간. 근데 나머지 22시간 정도는 이제 부모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더 많을 거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너무 부담스럽게 받아들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가 제일 소아 치료에서도 조금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이런 부모 교육이 사실 굉장히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고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이거를 최대한 빠르게 부모님과의 라포를 형성하고 그다음에 이 부모님과 아동과 어떠한 둘 사이에 그런 관계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환경들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빨리 파악해서 선생님들이 조금은 부담을 좀 빨리 덜 수 있는 게 좋기는 하겠죠. 이제 그래도 네. 다른 부분들 마찬가지로 성인보다는 확실히 성인 치료 경력이 저는 딱 6개월이거든요. 6개월이라서 이제 얼마나 많은 이제 부분들이 보호자와 많은 부분들이 그게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소아 치료를 하면서는 확실히 보호자의 그런 관계 형성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부분인 것 같기는 합니다. 네. 한명만 선생님은 간단하게 한번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보호자와의 관계 형성이 성인과 이제 뭐 성인하고 비교했을 때 아동이 더 어렵다라는 생각보다 사실은 아동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보호자, 그러니까 부모라고 하는 이 형태가 클라이언트의 확장된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ADL이다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성인 치료를 경험해 본 적 없습니다만 성인의 경우에는 이 사람이 독립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상황들이 많고 이 사람이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클라이언트 인디비주얼과 관계에서 치료사가 1대1로 치료가 되는 거고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 아이의 ADL이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에 보호자분이 가지고 있는 IADL 시간하고 동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면으로 봤을 때 아이와 엄마가 클라이언트의 개념으로 봤을 때 아이를 인디비주얼로 보고 보호자를 컨스텔레이션, 그러니까 아이와 엄마가 뭐 작업적으로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다라는 부분을 이해를 하고 계신다면은 차라리 보호자를 빨리 가까워지는 게 이 아이가 치료하는 데 있어서 덜 피곤한 상황이 돼서 사실은 성인보다 더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더 뭐 클라이언트가 둘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어느 한쪽을 먼저 공략을 하면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이 어머님 보호자라고 하는 분이 제 치료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런 분이 되는 거니까 그 부분만 잘 넘어가시면 성인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인 보호자분들이 정치 성향 물어보고 이런 거 너무 힘들어했거든요. 네, 그거는 누구하고도 얘기하면 안 되는 부분인데, 그죠?
어, 다음으로 그러면 또 이제 곤혹스러웠던 경험이 있었던 반면에 이제 정말 이제 보람 있었던 대상자는 혹시 있으신가요? 간단하게 한 번만 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에피소드가 있으시면 내가 치료하면서 저 기억이 최근 남는. 거. 저 최근 거. 네네네네네. 네, 최근 거. 최근이라기보다 작년 초반인데 그 12살 만으로 12살 친구예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정말 다 클 대로 큰 친구거든요. 저는 이제 0으로 표현되는 친구들부터 만나고 있기 때문에 12살 친구가 이제 저랑 작업치를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보호자분하고 인터뷰를 먼저 진행을 합니다. 그 보호자분이 근데 처음에 상처되는 말을 해주셨어요. 사실 저는 물리치료 받으러 왔어요. 그걸 작업치료실에 와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 그러셨어요? 그럼 작업치료실에서는 뭘 할까요? 선생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러시구나. 그래서 정말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아이랑 이 아이의 24시간을 다 적으라고 하고 그리고 엄마한테도 똑같이 적으라고 했더니 둘이 생각하고 있는 24시간이 달랐고 그 24시간 다른 부분을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좀 더 작업 중심으로 이 아이에게 12살짜리 이 뇌병변 친구였는데 혼자서 옷을 입어본 적이 없다고 해가지고 아 그래 그럼 우리 옷 한번 입어보자 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 친구가 12년 만에 처음으로 단추를 끼워서 셔츠를 입은 거죠. 그 영상을 그대로 찍어서 엄마한테 보여주고 이제 작업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했더니 어머님이 이제 치료 종결, 저희는 20회기짜리 집중 작업 치료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머님이 나가실 때 이제 칭찬 카드에다가 예, 이거는 어머님이 진짜 솔직하게 다 쓰셨어요. 나는 12년 동안 물리치료만 중요한 줄 알았는데 내 아이의 작업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지금 내 아이가 사춘기인 것도 몰랐고 이 아이가 점점 자라나고 있다는 거를 작업치료 선생님이 알려줘서 너무 고맙다 이런 식으로 칭찬 카드를 써주고 가셨는데 이게 최근에 정말 보람된 일이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진짜 보람 찰 것 같아요. 그렇게. 이게 네. 저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그 친구가 사실은 이제 매 순간이 사실 제일 흡족하죠. 친구들이 좋아지는 걸 보면은. 그렇죠. 근데 보통은 학교 담임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어린이집 담임 선생님이라든지 유치원 담임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라는 피드백을 들어서 부모님이 이제 저한테 그거를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부모님이 전달해 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이 이게 약간 좀 비약적일 수도 있겠지만 네. 다른 치료는 다 안 해도 이제 진짜 작업 치료는 진짜 받아야겠다라고 딱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만큼 이제 그런 작업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점점 알게 되시면서 이러한 저희한테 상담할 때 질문을 하는 것 자체도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저희한테도 이제 부모님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한테 관심을 더 많이 이제 가지게 되면서 부모님들이 준 전문가가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봤을 때 이제 저도 그때가 좀 흡족하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부모님과 치료사와의 이런 코워커가 잘 되어야지만 우리 아동한테도 충분히 좋은 조건의 자극이 들어갈 수가 있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또 준비한 질문이 있는데 그거 전에 또 그 한 분이 시청하고 계신 한 분이 또 질문을 주셨는데 한번 제가 질문을 두 분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감각통합치료사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소아치료에서 단호하고 엄하게 임하는 선생님이 되어야 할지, 물론 아이에 대한 사랑을 기반으로요. 부드럽고 허용할 것은 허용해줘야 할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아요.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각자 한번 선생님들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들 질문을 하시는 부분이에요. 부모님들도 같은 질문을 되게 많이 하세요. 이제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현재 그 플로어 타임이라는 그러한 공부도 이제 해가지고 지금 프로바이더 이제 자격이 있거든요. 네. 근데 조금 많이 바뀌게 되는 모습도 있는데 사실 제가 진짜 단호하게 하는 경우는 딱 두 가지 상황이에요. 이제 아동이 제3자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동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아동 스스로가 위험한 또는 안전과 관련된 상황에 이제 부딪혔을 때는 그때는
단호하게 하려고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이제 제가 그 아동 중심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걸로 요새는 많이 중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민관 선생님은 어떠십니까? 저도 방금 전에 이제 조민석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아동 중심이라고 하는 표현이 지금 질문을 해주신 이제 선생님께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도 단호하게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예, 많이 있는데 지금의 경우에는 저는 그러니까 플로어 타임을 기반으로 이제 접근을 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COP라고 하는 접근법을 이제 주로 활용을 해가지고 아이랑 치료를 하고 있는데, 이제 COP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이제 아이 중심의 아이가 선택한 활동을 가지고 아이에게 질문을 던지는 형태로 치료가 진행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호하고 엄하게라고 하는 그 표현이 이거 해야 돼 라고 하는 단호함이다 라고 하면, 저는 사실은 그거는 이게 아이 중심이 맞나? 혹시 이거는 엄마 중심, 치료사 중심이지 않았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저도 분명 그랬었고, 너 이거 해야 돼, 10번 해, 이렇게 되는 거는, 이거는 사랑을 기반으로 한 이 아이가 잘 됐으면 하는 기반이긴 하지만 정말로 클라이언트 중심이었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하게 되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안 돼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위험하거나, 네, 이 친구가 정말로 다른 사람한테 뭔가 피해를 준다거나 이럴 때는 좀 단호한 게 필요하고, 대신에 이 단호함이 정말 이 질문 주신 그대로 아이에 대한 사랑을 기반으로 내 작업적인 목표에, 이 아이와 내 작업적인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됐었다라고 하는 경우에 단호한 게 필요하고, 또 만약에 이제 부드럽고 허용되는 것을 허용해준다, 이런 걸 보호자분들한테 말씀드리면 그냥 다 풀어줘 버리세요. 하지만 선생님들 작업치료사니까 허용한다라는 표현이 뭔지 좀 명확하게 정의를 하시면 분명 좋을 것 같고, 그거에 대한 기반으로 저는 COP를 주로 사용하고, 저기 조미서 선생님은 플로어 타임이라는 뭐 어떤 FOR을 사용을 하시니까, 예,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이 답변이 잘 만족하셨는지 한번 채팅으로 제가 얘기 나눌 동안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두 분 다 생각이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른 점이 있긴 하네요. 네, 그래서 더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그 두 분이 근무하시는 환경이 좀 각각 좀 다르시지 않습니까? 그죠? 센터에서 일하시고 병원에서 일하시는데, 혹시 이제 각각 어떤 차이점이나 아니면 각자 그냥 기관을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지, 간단하게 어떻게 치료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뭐 이런 것들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은 아시다시피 병원의 경우에는 네. 이제 일단은 뇌병변 친구들이 많이 오게 되고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센터와의 차이점은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단을 받은 친구들이 온다. 그리고 그 진단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뇌 손상이라고 하는 명확한 이제 브레인 MRI라든지 CT라든지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모터 스킬에 제한을 받는 친구들이 많이 오는 곳이 병원이다라고 이제 간단하게 하고, 저는 센터는 사실 안 해봐서 예, 잘 모르겠습니다. 센터는 일단 어떤가요? 가장 큰 차이는 사실은 그러한 케이스에 대한 차이인 것 같아요. 방금 한영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보통 이제 그런 오토 프로세스라든지 아니면은 신경계적인 친구들이 저는 이제 병원에서 일할 때 훨씬 더 많이 치료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센터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 더 정신과적인 부분에 있어서 소아신경정신과에 대한 클라이언트가 훨씬 더 지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일단 그 부분이 제일 크게 이제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제가 병원에 없어서 이제 자세하게는 말씀 못 드렸지만, 그런 상담의 시간 비중이 조금 차이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래서 병원에서 센터는 이제
저희 기관 같은 경우는 40분 치료를 하고요. 그 다음에 10분이라는 상담 시간을 이제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총 50분이고 혹여나 그런 뒤에 아니면은 앞에 치료가 없을 경우에는 그 상담이 조금 더 길게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상담하는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훨씬 더 이제 부모 교육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더 이제 절실히 이제 느끼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 같은 경우는 부모 코칭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아이랑 둘이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어떤 의미 있는 작업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의미 있는 교육적인 환경이 이제 이루어지도록 이제 하는 그러한 공간도 마련해 놨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러한 비용에 대한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이 적용될 때랑 그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 이제 일반 사설센터, 이제 바우처라는 이제 부모님 발달장애 아동한테 지원이 되는 국가 이제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에 대한 차이가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엄청난 차이가 방금 생각났습니다. 네네네네네. 센터에는 없는 정말 걸림돌,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해도 됩니다. 예. 이거 일단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원에서 작업치료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작업치료사인데, 그렇습니다. 작업치료를 모르는 사람이 지시를 내려서 하는 곳이 병원입니다. 서방이죠, 그죠? 예. 네, 누구라고 언급은 안 했습니다. 누구라고 언급은 안 했습니다. 어전뒷군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안 했습니다. 예, 절대 안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작업치료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작업치료사. 하지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병원이란. 맞습니다. 저도 이제 성인이지만 병원에서 근무하다 보니 그런 한계점?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네. 아무튼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센터도 네네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저희 기관은 작업치료 전문 기관이라서 네네. 이제 작업치료사 선생님들만 이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보통은 이제 아동발달센터를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제일 높은 이제 직급에 계시는 분들이 작업치료사가 아니신 분들이 훨씬 더 이제 많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제 아동발달센터는. 그래서 사실 그 부분도 센터도 약간 좀 공감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어딜 가나 똑같군요. 오너가 그냥 제기랄. 아까 그 질문 주신 분께서 이제 답변을 또 해주셨는데, 생각해보니 저는 어머니들의 컴플레인을 피하고자 과제 중심적으로 접근한 것 같네요. 안전과 피해를 주는 행동은 단호하게 하고 있지만 과제 중심으로 흘러간 것 같아요. 히히,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아이의 입장에서 좀 더 접근해서 애드립을 발휘해봐야겠어요. 히히,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렇다면 오늘 선생님들의 과거 얘기를 저는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많은 얘기를, 그래도 많은 정보도 또 드린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한번 좀 심도 있게, 이번에는 좀 진지하게, 지금까지도 진지했지만 좀 진지하게 오늘의 주제에 관한 질문들을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 주제입니다. 먼저 두 분이 생각하는 손상 중심의 작업 치료는 무엇이라고 혹시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정의는 얘기 안 하셔도 생각하는 선생님들의 그 생각점이 있을 것이니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진짜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일단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지금 병원에서만 근무를 했지만 좀 뭐랄까 성격이 다른 병원 세 군데서 근무를 했어요. 네네. 처음에 있었던 곳이 이제 상급 종합병원이었고, 두 번째 있었던 곳이 그것도 이제 종합병원이기는 했지만 또 완전 급성기는 좀 아닌,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수술 직후에 뭐 이제 어떤 처치가 필요한 친구들은 아닌 친구들이 오는 그런 병원이었고, 현재 있는 기관이 뭐랄까 공식적으로 구분된 건 아니지만 제가 팀장으로 있으면서 제가 추구하고 있는 모델 자체가 좀 회복기의 형태의 재활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손상 중심이라고 하는 부분이 상급 종합병원하고 종합병원에서 기대되는 작업 치료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손상을 바로 직접적으로 처치를 하고 내려오는 경우들이 많아서 또 이제 언론에서 뭐 메디컬 타임즈라고 하는 뉴스 그 신문사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있는 내용에 보면은 이제 재활의료 전달 체계 내에서 상급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역할에서는 좀 그 안에서의 재활의 정의를 보면 손상과 처치와 관련된 회복에 대한 손상을 회복시키는 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곳이고 그 이후로 회복기로 넘어온 경우에는 어떤 집으로의 복귀, 사회로의 복귀를 목표로 하는 곳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걸로 봐서 제가 경험했던 앞서 두 병원에서는 손상 중심으로 네, 당장 통증을 줄인다거나 혹은 감각을 키운다거나 네, 그런 류의 작업 치료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한명광 선생님께 계속 이어서 두 번째 질문 제가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작업 기반의 이제 작업 치료 있잖아요. 작업 기반의 작업 치료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본인이 생각하셨을 때. 제가 저희 병원이 너무 손상 중심으로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사실 많이 나름대로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 네. 제일 먼저 차이가 생기는 부분이 검사 도구를 선택하는 방법에서 좀 차이가 생기는 것 같아요. 뭐랄까, 좀 더, 제가 평가를 진행함에 있어서 COPM이 갖는 중요성이 그 앞서 얘기했던 종합병원들급보다는 현재 지금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COPM에서 좀 차이가 나게 되고,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잠시만요. 작업 기반의 치료와 차이점은 이거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잠시만요. 그 부분이 너무 어려웠어요. 네. 너무 어렵죠. 어떻게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네. 이제 저도 잠시 그런 말을 해볼게요. 네네네. 선생님 한번 생각해 보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소아에서 지금 이제 소아에 관련된 이제 손상 중심의 작업 치료를 이야기를 하기에는 제일 이제 잘 맞는 단어, 이제 감히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겠지만 이런 기능적인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OTPF에서 얘기를 하는 수행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대상자의 특성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이런 손상 중심의 작업 치료로 조금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사실 이제 작업 기반과 이제 큰 차이는 사실 소아 치료에서 작업이라고 하면 사실 소아만 보는 게 이 담당하고 있는 이 클라이언트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다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센터에서 일을 하게 되거나 이게 이제 제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센터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손상 중심이 다는 아니구나. 왜냐면은 이 친구들한테는 이제 부모님이라든지 아니면은 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부분이 이 친구의 환경에 있어서 이 친구의 작업을 만들어내는데 그런 손상으로만 이 친구들의 그러한 수행 양상을 해석할 수 있기에는 굉장히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OTPF에서도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통은 이 친구들의 작업과 그 다음에 수행 기술에 대한 패턴을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은 수행 양상을 이해하면 조금 더 쉽게. 갑자기 또 너무 놀라서 멈추신 것 같습니다. 이 손상 중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가 아직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임페어먼트. 네, 임페어먼트 센터를 이야기가 되는 건지 베이스를 이야기하는 건지 포커스를 이야기하는 건지 사실 제 머릿속에서 이제 그게 좀 섞이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 건데 그러면 또 달라질 수 있겠네요, 대답이. 그죠? 네. 조민석 선생님 계속 말씀해 주시면. 네. 이제 이게 죄송해요. 제가 이 컴퓨터가 조금 이상한가 봐요, 지금. 네, 주인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후원 계좌에서 노트북 여러분 후원해 주십시오. 어디 있나요? 네네. 계속 자, 네. 그래서 송상 중심으로 사실 조금 연차가 낮았을 때, 그다음에 제가 만 이제 학교를 졸업했을 때는 그쪽으로 좀 많이 쫓아갔었던 느낌이 있어요. 제 기억상에서도 분명히. 그래서 아마 조금 전에 그 남이라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그 아동의 수행하는 거에 대한 거를 쫓아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부분도 있었겠지만, 죄송해요. 제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뇌피셜로 이야기하는 거 맞죠 지금? 네네네네네.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라고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네. 왜냐면 당연하죠. 소아 치료에 있어서는 사실 그만큼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뇌 가소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뇌의 발달이라든지, 그다음에 발달의 함에 있어서 다른 친구들보다는 훨씬 더 다른 연령대의 클라이언트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그러한 손상된 부분을 중재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중재가 들어가거나 이 부분을 본인 스스로가 좀 깨닫고 치료적으로 적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발달함이 있어서 충분히 많은 도움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가 제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 맞나요? 네,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막말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그러면 그럼 제가 네. 생각해본 그런 제가 질문을 하면서 생각해봤던 건데 이 손상 중심의 작업 치료와 작업 기반의 작업 치료 이 차이점을 가만히 생각해봤을 때 저는 출발점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목표점은 둘 다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약간 바텀업과 탑다운을 얘기하려고 했어요. 저는. 혹시 이해 좀 이제 가시나요? 네네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을 했습니다. 바텀업과 네, 탑다운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건가요? 약간 그런 의도로 이제 저는 이제 아, 질문을 드린 거죠. 약간. 근데 이거는 그냥 뭐랄까 이제 라디오니까 사실 저희가 이제 학술 발표가 아니라 라디오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은 손상 중심의 치료를 2년 하다가 3년 하다가 네. 이 직업은 나랑 안 맞는구나 싶어가지고 잠시 모든 전공책을 버렸다가 다시 돌아와서 지금은 한창 작업에 빠져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두 개 바텀업과 탑다운의 차이는 작업치료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치료를 했을 때 오늘 굉장히 재밌었다, 즐거웠다. 이거는 약간 탑다운이었지 않았을까. 맞아요. 근데 저도 방금 그 말 하려고 했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전민석 선생님과 그 학교 동기라서 이렇게 제가 나가셨는데요? 상처받으셨죠? 상처받지 말고 제가 막말하는 거니까 너무 오해하시지 말길 네. 바랍니다. 같은 조였거든요. 또 그리고 학교에서. 그래서 이렇게 막말하는 거니까 너무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못 들었어요. 근데 네네. 나중에 유튜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과연 손상 중심 이게 임페어먼트 중심의 작업 치료는 과연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두 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일단 필요하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네. 그 손상 중심의 작업 치료를 하는 그런 기대되는 그런 기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활의료, 저는 병원이다 보니까 재활의료 전달 체계라고 하는 첫 번째 단계의 상급 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는 손상 중심의 작업 치료를 배제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다른 기관에 있는 다른 형태의 다른 역할을 기대되는 작업치료사들이 전부 다 손상 중심의 작업치료를 한다? 그거는 작업치료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버리는 듯한 행위이기 때문에 네네. 그것도 할 수 있지만 하지만 두 번째 회복기나 어떤 생활기, 유지기에 계신 작업치료 선생님들께서는 조금 더 작업 중심으로 이분들을 집으로 돌려보낼 생각을 하고 학교나 어린이집으로 돌려보낼 생각을 하는 게 조금 더 저는 재밌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각의 역할이 있는 거니까.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네네. 저도 분명히 조기 중재에 대한, 그다음에 조기 개입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이제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빨리 이런 부분 손상에 대한 중재가, 손상 중심의 중재가 개입이 된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빠른 회복이라든지 아니면 빠른 적응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신 그렇게 하되 그런 작업의 본질에 대해서는 조금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친구가 이제 이거를 함으로써 앞으로 하게 될 좀 더 이제 큰 그림을 그리게 되는, 우리가 작업 치료사로서 가지게 돼야 되는 그런 당연한 그런 작업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조금 중재가 적용되면 어떨까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네. 그 포커스가 아큐페이션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두 분 다. 네. 어떤 네, 그렇죠. 초점은 이제 작업에 초점을 맞춰서 치료해야 되지만 그런 접근하는 방법들은 다양해도 무방하다 뭐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아니면 뭐 다른 의견이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각각의 기관의 형태에 따라 필요하다면 네, 한데 일단은 뭐 회복기나 생활기 혹은 지역사회 생활기에서는 생활기 유지기에서는 굳이 거기에서도 하는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성인이랑 이제 굉장히 조금 다른 부분들이 네네. 이 소아들은 소아 스스로가 선택할 수 없는 환경들이거든요. 보통은 그렇죠. 다 부모님들이 그 환경을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아동의 환경을 이제 보통은 선택을 대신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기도 이제 합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그 마지막 이제 질문인데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 선생님들이 그냥 접근하고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치료에 접근하는 방법. 이거에 대한 것들은 어떤 질문이냐면 이제 좀 전연차 선생님들이 치료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신 분들이 좀 있으실 거잖아요. 어떻게 좀 시작을 하면 좋을까? 뒷줄눈과 좀 이어지는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네. 저는 1년차 때는 네. 어떤 생각을 했는데 이거 진짜 라떼는 말이야 또 이러는데 그러니까 사실 제가 많이 나가시겠네요. 어립니다. 예, 여러분들 믿으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막내예요. 예. 네, 아무튼 맞습니다. 막내입니다, 막내. 근데 이제 제가 1년차 때는 출근해서 그 플랜 ABC를 다 짰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 뭐 하루에 12명의 아이를 본다라고 했을 때는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내가 준비한 플랜 A가 얘가 마음에 안 들어서 뒤집어질 수도 있고 재미없을 수도 있고 또 금방 끝날 수도 있고, 그래서 A, B, C를 항상 짜가지고 이제 포스트잇에서 적어서 이제 또 가지고 다녔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A, B, C를 짜는 플랜 자체가 너무 내 중심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근데 그 플랜이 사실 정말 작업 기반으로 플랜을 짠 게 아니고 당장 나는 오늘 얘랑 야미통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소리 넣으면 야미하고 이제 하는 그런 장난감이 있어요. 그거랑 돼지 저금통을 해야지, 돼지 저금통이 망하면 케이크 꽂기를 해야지, 이렇게 플랜 ABC를 짰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아이를 먼저 받습니다. 아이를 받아서 얘가 대답을 할 수 있건 없건 간에 아이를 안고 장난감 장을 한 바퀴 돌아요. 그래서 아이가 한 번이라도 시선을 더 준 장난감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놀이를 진행을 하면서 그 가운데서 모터 스킬, 프로세스 스킬을 찾아서 치료를 진행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근데 약간 의도되는 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 친구가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을 좋아한다. 그럼 굳이 그쪽을 가서 뭐 그걸 가지고 활용을 하지는 않는데, 예전과 지금의 차이, 작업 중심으로 치료를 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는 예전에는 장난감을 제가 줬어요. 다. ABC. 그런데 지금은 아이가 하고자 하는 놀이를 먼저 제공을 하는 편이고, 그리고 최근 빠져있는 접근법 중에 COP라고 하는 그 접근 방법도 작업 기반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내가 뭘 해야 될지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르시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장난감을 공부하고 보드게임을 공부하기보다 차라리 나는 무슨 모델을 가지고 무슨 어프로치를 가지고 할 건지 그런 것들을 좀 더 찾아보고 작업 중심의 어프로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공부하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먼저 틀을 뭔가 있어야지 그 안에 이제 살을 붙일 수 있는 거니까요. 네, 그죠? 그렇죠. 틀이 필요한 거죠. 네. 조민석 선생님. 저는 일단 사실 우리가 작업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소아에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작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플레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네, 그렇죠. 그게 전학년기 아동에게는 이제 적용되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이제 작업 중 이제 하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저는 이 친구랑 내가 신나게 놀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게 사실 굉장히 큰 작업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 친구의 즐거움, 근데 그러한 즐거움을 같이 노는 거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파티시페이션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이 친구한테 굉장히 중요한 작업으로 이제 의미가 될 수 있게끔 저는 사실 소아 치료에서 물론 그러한 전문가적인 지식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FOR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이론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는 당연히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알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거를 이용해서 이 친구랑 굉장히 잘 놀았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사실 그게 굉장히 좋은 소아 치료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좋은 말씀 두 분 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 두 번째 오늘 본 주제였던 손상 중심의 작업치는 과연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았고요. 마지막 주제인, 주제는 아니죠. 이제 청취자 사연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청취자 사연을 한번 읽어보고 선생님들과 한번 마지막으로 얘기를 나눠볼 거고, 여기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채팅창으로 혹시 이 청취자 사연에 대한 의견이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채팅으로 적어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을 제가 한번 그러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로 2년차 된 애송이 작업치료사입니다. 저는 감각통합치료사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중증 자폐라고 흔히 말하는 아동들의 치료가 힘겹고 버겁게 느껴집니다. 기능이 낮은 아이들, 감각 추구형 아이들에게 센서리 인풋을 위주로 진행하고 눈 맞춤, 고유계 활동을 위주로 많이 제공해주고 있는데 가끔 감통을 하는 건지 그냥 돌봐주고 있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끌려다니고 있는 건가 싶을 때도 종종 있어 상담도 겁이 나네요. 흔히 중증 자폐라고 말하는 아이들에겐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라는 그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닉네임은 감감통통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혹시 좋은 선생님들이 혹시 이제 중증 자폐에 대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생각이 있으시면 혹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분에게. 저희 기관에서는 이제 보통은 AS 아동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중증 친구들도 많은데 일단은 이제 제 개인적인 견해는 일단 먼저 하나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감각통합 중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그 작업 치료 중에서 이제 감각통합 중재를 하고 있는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감각통합 치료사라는 단어보다는 이제 작업 치료사로서 감각통합 중재를 하는 것도 중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훨씬 더 괜찮지 않을까 이제 감히 조심스럽게 이제 말씀을 드려보고, 그다음에 사실 저도 이제 그랬고 이제 막 이제 치료를 시작하게 된 선생님들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프로그레스가 무조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부담감이 조금 있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늘 한 타임 안에서 이거를 해야 되고 이거를 끝내야 되고 이러한 기능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맞춰야 되고 하는 그러한 부담감이 늘 있기 때문에 아까 한영관 선생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플랜 A, B, C, D 이렇게 짜오면은 이 A, B, C, D를 안 하게 되면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이제 들게 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중증 자폐라고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그 친구들이 원하는 그러한 자극이 있고 그 친구들이 지금 찾고자 하는 어떠한 놀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말은 사실 조금 기다려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이제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 친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친구가 무엇을 굉장히 즐겁게 지금 보고 있는지,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이거를 감각 추구라고 이야기를 할 때도 많고요. 그 다음에 또는 이제 플로타임에서는 자기 조절이라고 얘기를 할 때도 많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센소리 플레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때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떠한 것들을 좋아하고 있는지, 어떠한 것들을 지금 관심 있게 이 세상과 소통하고 있는지를 조심히 옆에서 지켜봐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보통 이제 센터에서 일을 하게 되다 보면은 상담 시간이 10분이 있거든요. 네. 10분 동안 안에서 뭘 했는지 얘기를 해야 되는 그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에요, 보통. 그래서 제일 많이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뭘 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게 될까봐 그게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작업치료사로서 이 친구를 보고 그 다음에 이 친구를 파악하고 있는 거지 그게 한 게 없다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좀 부담스럽지 않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이 친구를 보면서 무엇을 봤고 그 다음에 이 친구의 행동적인 부분을 무엇을 파악을 했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은 충분히 그런 상담을 할 때도 많은 이제 내용을 부모님께 전달을 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제 그렇습니다. 네, 너무 뭔가를 끌어내야 되고 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을 좀 줄이시는 거는 어떨까라는 이제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 선생님 이야기하신 거랑 어떻게 보면은 동일한 선상에 놓여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저는 사실 제가 먼저 조심스럽게 더 조심스러웠던 게 저는 센터에서 근무를 하지 않다 보니까 이 감각통합치료사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은 물리치료 선생님들이 전기를 붙인다고 해서 전기치료사라고 표현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죠. 파라핀 욕조를 사용한다고 해서 파라핀 치료사라고 표현하지 않는 것처럼 작업치료사가 SI를 한다고 해서 감각통합치료사라고 표현이 돼야 되나? 근데 요거는 저는 병원에서의 근무자니까 이런 생각을 갖나라고 생각을 해서 좀 말씀드리기 좀 곤란했는데 먼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질문하신 그 질문자분, 그 통통, 강강통통? 감감통통. 강강통통분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을 기반으로 추측하건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표현 자체가 기능이 낮은 아이, 감각 추구형 아이, 조금 반대로 봤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어떠한 행동을 할 때 어떤 기능이 낮은 거고, 그리고 아이가 어떠한 행동을 할 때 무슨 감각을 추구하는가, 그게 더 선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반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다 보면 이 친구가 하는 모든 행동은 다 감각 추구 행동으로밖에 안 보이고 얘는 이걸 못하는 이유가 기능이 낮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애 라고 보여지는 오류가 생기게 되거든요. 근데 반대로 아이가 어디에 갈 때 무슨 행동을 작업에 참여를 할 때 이런 행동을 보이더라 라고 한 번 더 관찰을 해보시면은 분명히 지금 하고 계신 방법이 센소리 인풋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 인풋을 하게 된 기반 자체도 분명 선생님이 느꼈던 얘가 이런 행동을 할 때는 이렇게 하는구나 하지만 그거를 본인이 모르고 있을 뿐이죠. 분명 자기는 작업치료를 배웠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아이가 기능이 낮기 때문에 이럴 거야 라고 단정을 해버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바꿔보면 생각을 바꿔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신 또 이제 치료 활동을 봤을 때 센소리 인풋을 위주로 눈맞춤과 고육의 활동을 하고 있다. 결국에 이것들도 기능 위주의 치료들. 그래서 결국에 이 친구가 오늘 눈맞춤을 위해서 40분 동안 무언가 치료사가 제공을 했는데 눈맞추지 않았다. 그럼 이거는 사실은
너무 속상한 일인 거죠. 열심히 한 내 입장도 보호자 입장도. 그런데 아이가 어떤 활동을 하는 동안에 있어서 아까 그 선생님 말씀, 조민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더 관찰, 작업적으로 관찰한 내용에 대해서 보호자한테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이 아이가 혼자 놀았더라도 저는 40분간 이 아이의 작업을 관찰한 작업 치료를 한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기능이 낮아서 못하나? 제가 이런 질문 받았을 때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 주로 어텐션이 짧아요. 집중력이 나빠서 못해요 라고 표현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결국에 집중력이라고 하는 것도 기능, 바디 펑션 안에 있는 인지 기능 안에 있는 네, 멘탈 펑션인 거죠. 인지 기능인 건데 이 기능이 낮아서 못한다는 애들 데려다 놓고 그 친구가 좋아하는 거, 얘 좋아하는 거는 얼마나 해요? 라고 했을 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해요. 그럼 정말로 이 친구가 어텐션이 낮은 건가? 혹은 프로세스 스킬 내에 있는 어텐트라고 하는 참여하기, 집중하기라고 하는 프로세스 스킬이 낮은 어려웠던 건가? 이 아이에게 이 작업이 즐겁지 않았던 건가? 라고 하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기능이 낮은 아이라고 하는 표현보다 아이가 무엇을 하는데 어떻더라 라고 표현을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연습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그렇게 잘하고 있다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저는 그런 식으로 제가 해소를 했던 것 같아요. 잘하고 있습니다. 조급하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진짜. 네네네네. 예, 두 분의 의견을 이제 이렇게 종합 잠깐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조민석 선생님의 말씀은 이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서 좀 벗어나서 가볍게 벗어나자라는 얘기인 것 같고, 한명강 선생님의 얘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긍정적인, 부정적인 면보다 아동의 긍정적인 면을 보고 그걸 촉진하면 어떨까, 치료적으로서 이런 생각을 저는 그 두 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제가 정리한 게 맞나요? 어떠신가요? 근데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그런 걸로 조금 절대 다르긴 가벼워지면 한데 안 돼요. 근데 조금 다르긴 가벼운다는 거는 아니고 이제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자, 이렇게 뭔가를 음. 계속 해줘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자. 친구를 잘 관찰하자로 그냥 끝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그렇죠. 저도 네, 그렇고 조민석 선생님 이야기도 네, 그렇고 이 맞아요. 그렇죠. 그러네요. 아이가 아이의 기능을 관찰하는 게 아니라 이 음, 아이가 뭘 하고 있는지를 관찰하자라는 음, 게 맞습니다. 메인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잠깐 자폐 아동에 대한 치료를 이제 도와준 적이 있거든요. 제가 치료한 건 아니고 봉사활동 개념으로 최근에 도와드린 적이 있는데, 봉사활동 개념으로 아이가 이제 눈 맞춤도 하지 않고 이게 대화도 잘 안 하고 하는데 본인이 좋아하는 활동인 자전거 타기를 좀 같이 제가 도와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자전거 타기를 성공한다는 그 경험을 맛보니까 굉장히 표정도 밝아지고 감정 표현도 많아지고 저한테 오히려 이렇게 앵긴다고 해야 되나요? 앵긴다고 해야 되나? 그런 적극적인 표현을 막 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런 감각통합 치료뿐만이 아니라 그런 진짜 실제적인 작업이 이 아동이나 아이들에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구나라는 경험을 저도 한번 하면서 좀 약간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도 그런 것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한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또 채팅을 좀 쳐주셨는데, 종합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아작업치료사 분이신데 어떤 뭐 또 질문이 있으시면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좀 그러니까요. 사운드가 길 것 같아서 잠깐 얘기를 하는 거는 음. 이제 그런 거죠. 작업 치료를 받았으면 작업이 좋아야 되는 건데, 맞습니다. 근데 작업 치료를 받았는데 인지 기능이 좋아졌다? 너무 뭐 좋은 일이에요. 분명 좋은 일,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데 작업 치료를 받았는데 인지 기능이 좋아진 거는 이제 서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저는 작업 치료는 작업이 좋아져야 돼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약간 비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그 소아 치료를 아까 좀 얘기를 했지만 그런 이제 학술적인 얘기보다는
진심이 되는 선배로서의 이제 선생님들 선배님으로서 소아 작업 치료를 시작하려는 선생님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이런 것들을 조금 해주신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할 말을 다 해서 없나요? 보호자를 무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걱정이 많겠지만 근데 아동들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 또한 이 친구들의 또 하나의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너무 두려워하지 않고 다가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표현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나는 내가 안으면 아이가 울어. 네. 내가 안기만 하면 울어. 아마 김혁택 선생님, 형택 선생님도 그런 타입이실 거예요. 그죠? 그냥 보기만 해도 울던데요. 네. 그러면 아이가 나한테 안겨 있는 거지 내가 아이를 안는 게 아니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아이가 있는데 엄마한테 안겨 있는데 선생님이 가가지고 데리고 갈게요 이렇게 안아요. 그럼 아기는 우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나를 먼저 한번 볼 기회를 주고 아이가 그래 내가 너에게 나를 안을수록 허락해 주마 라는 사인이 분명히 있어요. 잠깐만 기다리면 아이가 탐색을 할 거고 혹은 체중을 앞으로 좀 쏜다거나 그런 경우에 안으면 조금 더 살포시 편안하게 안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소아뿐만이 아니라 성인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건 성인도 갑자기 안고 그러시나요? 갑자기 안으면 너무 당황스럽죠. 예.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이도 사람이다. 아이가 운다고 무서워할 필요 없다. 아이는 원래 운다. 오늘의 한 줄, 조민석 선생님도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오늘의 한 줄평. 아이들은 원래 운다라고 하명강 선생님이 아이는 아이일 뿐이다. 아이는 아이다. 아이일 뿐이다. 좀 약간 밋밋하지만 저 나가도 돼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안 튕기나 이거? 그 종합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선생님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셔서 그러신 건지 없으시면 뭐 맞춰도 될까요? 네, 또 그 말 동시에 또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야하. 네, 한번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경험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선임과의 치료적 접근이 달라 선임의 눈치를 보게 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신졸이니까 선임의 치료를 보고 처음에 다 따라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선임도 계시구용이라고 용이라고 붙여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굉장히 프라이드가 있는 선임분이실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따라하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실 것 정도면 사실은 본인 치료에 자신감이 분명히 있으신 분인 거니까. 네. 근데 저는 사실 좀 대드는 타입이었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좀 대드셨나요? 그런 소리도 들어갔어요. 대드는 방법도 좀 알려줘야 되니까요. 대드는 방법. 내가 그거 진짜 잘하는데. 저는 지금 사실 지금은 팀장이라서 그런 거 안 돼요. 이게 여러분 이제 대든다라는 표현이 너무 거칠었는데 항의한다 이렇게 건이죠. 이럴 때 이렇게 어떻게 해야 하고 신졸 선생님한테 아동 인수인계 해줄 때 어디까지 인수해줄 신졸 선생님한테 아동 인수인계 이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거니까요, 그렇죠? 네. 일단 먼저 처음에 하실 말씀이 그거 맞아요. 일단 대드는 방법은 네. 일단은 대들어도 될 만큼의 내 근거가 뚜렷하다면 저는 대들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대든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제 치료사의 견해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 치료사로서 어떤 디스커션이 돼야지 이 말은 안 들을래 이거는 아닌 거죠. 그거는 싸우자는 거죠. 네, 그렇죠.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고, 분명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리고 내가 무조건 틀렸다라고 얘기할 것도 없고, 내가 이 아이를 치료를 이렇게 했던 근거가 뚜렷하다면 건의 정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거는 이제 치료사 선배뿐만이 아니고 생각보다 의사 선생님들도 누군가 자기한테 얘기를 안 해줘서 그렇지 얘기를 한번 꺼내고 나니까 작업치료 그런 거였구나. 제가 착각했네요. 특히 저희 병원 선생님들이 그런 표현을 많이 해주세요. 저는 이제 팀장이다 보니까 더 이상 대들 선임이 없어가지고
부원장님한테 가거든요. 그래서 네. 어? 아우. 낙낙낙. 그거를 들이밀면 아 그런 식으로도 볼 수 있네요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고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 근데 혼나기도 진짜 많이 혼났어요. 너 계속 그렇게 하면 내가 내 위치로 너를 누르는 수밖에 없어 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했는데 고생 많이 하셨네요. 예. 저희 병원으로 오세요. 저한테 대들어도 되니까 네, 저희 병원으로 오세요. 다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퇴사해라 이런 말씀이세요? 저 그래서 그만뒀어요. 예. 근데 이제 그저 디스커션을 해야 되는 거죠. 대든다기보다 그렇죠. 디스커션을 한다는 거죠. 일단 본인이 이제 먼저 좀 공부를 하고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어서 그 신조 선생님한테 아동 인수인계를 해줘야 할 때 어디까지 인수인계를 해줘야 될까요? 라는 얘기를 또 해주셨는데 그렇죠. 선생님이 지금 먼저 이어서 2월 달에 이제 인수인계를 하실 거예요. 종합병원 이제 제 경험에 따르면 3월에 이제 바뀌게 되니까 신졸 선생님께 선생님이 아는 모든 것을 해주고 나온다고 해도 과연 그 선생님이 입사 초반에 그걸 다 받아들일 수 있을지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신졸 선생님이 클라이언트란 생각을 가지고서는 그 선생님한테 인수인계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제가 신졸 때 그랬어요. 어떤데요? 제가 그냥 다 인수인계를 받았거든요. 네네. 선생님이 나가시게 되면서. 근데 너무 이제 도움이 되었던 부분은 사실은 제가 미리 이제 빨리 나와서 그 옵저베이션을 했었던 그 2주의 시간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적어 놓으신 그런 프로그레스 노트들도 굉장히 좀 많은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조민석 선생님은 아까 첫 번째 질문을 어떻게 첫 번째 이 질문 있잖아요. 선임과의 네. 치료 접근이 달라서 눈치 보게 된다. 이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임상적 추론이라는 걸 이야기를 하잖아요. 클리니컬 리즈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이제 사실 본인이 또 많은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많은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은 아까처럼 그런 토론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조금 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저도 많이 혼났거든요. 저 진짜 많이 혼나가지고 이제 그러한 부분도 있고 작업 치료에 대한 그 접근이 굉장히 좀 광범위한 건 있어요. 사실은 이제 네. 치료사마다 이제 보는 그 접근이 좀 다른 것도 있어가지고 내가 나가셨나요? 네, 또. 이제 뭐 잠깐 이어서 얘기하자면 네. WFOT 선생님도 작업 치료는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이야기 네. 하셨거든요. 그래서 너도 맞고 얘도 맞고 쟤도 맞다. 예, 거기까지. 그런데 네, 그래서요. 네. 내가 보는 그쵸? 너도 맞고 너도 맞고 너도 맞는데 내가 보는 거에 대한 근거는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함영근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 부분에 대한 거를 확실하게 얘기하려고 하면은 그러한 부분을 좀 근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열심히 좀 노력하신다라고 하면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진짜 완전히 그 초년차 선생님들 있잖아요. 이제 하루 이틀 이제 대신 선생님들 네. 이제 일주일차 뭐 이럴 때는 사실은 그 할 수 있는 방법들 임상도 처음이니까 선임 선생님에 대한 카피도 어느 정도 들어갈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대신 그 선임 선생님들이 하고 있는 활동들을 보되 그게 왜 그렇게 하는지 활동에 대한 분석은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잠깐만요. 또 한 분이 또 질문을 해주셨는데 마지막 질문을 듣고 저희가 시간이 좀 너무 일찍 끝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걱정을 했었는데 지금 1시간 20분째 떠들고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질문을 받고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도 이제 시간이 또 없으시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그 신졸이나 경력이 적은 치료사가 입사한다면 이것만큼은 꼭 배우고 왔으면 좋겠다,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게 있나요?
음, 저는 강의는 없습니다. 일단 강의보다도 배우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스스로 아이를 환자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병원에 입사하는 선생님이라고 한다면 아이가 그러니까 페이션트라고 하는 환자라는 표현보다도 물론 병원이니까 환자라는 표현이 맞긴 한데 아이는 아까 조미 선생님이 정리해 주신 것처럼 아이는 아이이다 라는 생각을 먼저 가지고 와주시면은 제일 좋을 것 같고 어른 입장에서 봤을 때 아이가 뭐가 필요할까? 그거 너무나 모르는 사람 없거든요. 아이는 편안한 상황을 좋아하고 재밌는 상황 좋아하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좋아해요. 그런데 환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뭘 해줘야 된다? 치료해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이 생겨버리고 그 사이에서 실수가 생기고 어떤 뭐랄까 아이와의 라포 형성, 부모자와 라포 형성이 깨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자라는 생각보다 나는 아이를 만난다. 아이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책들을 많이 읽으셔도 좋을 것 같고 진짜 선생님들이 만나게 되는 아이는 논문 속에는 없는 아이들이니까 네 뇌성마비라는 아이는 없습니다. 일단은 뭐 걔네들도 예쁜 이름들 가지고 있는 거고 그쵸. 똑같은 뇌성마비, 하지마비 증상을 보이는 개똥이라는 애가 있고 그다음에 뭐 유미라는 애, 영수도 있고. 네, 그렇죠. 영수도 있고 풍대기도 있을 거고요. 네, 네, 그렇죠. 각각 다른 거니까 내가 만나는 게 아이고 그 아이와 가족이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는 와서 필요하다면 보내드려요. 다녀오세요. 이것 좀 다녀오세요. 이런 식으로 말씀해 드릴 수 있으니까 굳이 뭐 이력서를 채우기 위해서 뭘 하진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조민석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강의라고 본인 센터에 입사한다면 사실 저희 센터에 입사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네. 저도 교육에 대한 부분은 사실 굉장히 많이 뭐 물론 공부를 해야겠지만 스터디도 해야 되고 많은 거를 이제 해야겠지만 교육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저도 이제 친구들이랑 빨리 이제 적응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더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래서 그 부분이 일단은 제일 강조가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게 너무 오글거릴 수 있는데 저희 센터의 첫 질문이 입사 질문 중에 하나가 받아 적어야 돼요. 당신은 아이를 사랑합니까? 있거든요. 아동들을 사랑합니까?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전혀 너무 오글거리지 오글거리죠. 않습니다. 네, 전혀 오글거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은 저 다음에 써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마인드,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대한 그러한 거를 먼저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도 이제 생각이 듭니다. 함영근 선생님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저도 진짜 공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아이는 아이일 뿐이다. 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두 분 오늘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러면 이제 슬슬 저희가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서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두 분 오늘 참여해주신 혹시 소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처음이라서 일단 네네. 너무 떨렸고 그래도 그 김현태 선생님이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그래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 컴퓨터는 제가 다음에 네. 고쳐서 혹여나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은 자주 부르겠습니다. 네,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은 제가 고치고 그럼 그때 그 답장을 드릴 테니까요. 네네네네.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함영근 선생님 진짜 너무 좋았어요. 진짜. 네, 저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 울산에 가면 저 일단 사랑한다고 이제 하고 입사 지원 하겠습니다. 네, 함영건 선생님은 어떠십니까? 네, 저는 이번에 두 번째인데 일단은 그 이제 남이라 선생님 이야기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교육은 뭘 들었는지보다 저도 이제 제가 이력서를 받는 입장에서 교육을 많이 갔다? 그만큼 아이한테 관심이 있었구나 이 정도로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교육을 듣는가 보다
아이한테 관심이 있는 거. 그리고 오늘 이제 참여해주신 분들한테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생각보다 소아치료 어머님들 그렇게 무섭지 않습니다. 네, 생각보다 좋으신 분들이고 아이 사랑하는 마음에서는 다들 같은 생각이신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저는 제가 이번에 두 번째 하면서 느낀 게 다음엔 안 불러주시겠구나. 예. 말 왜요? 너무 많이 한 것 같다. 사운드를 내가 너무 많이 먹었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안 불러주시면 불러줄 때까지 또 징징거려야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다음에 유부남 특집으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유부남 특집. 유부남 특집은 제가 환경이 여기가 아닌 다른 곳에서 보여야지. 네네네. 그리고 유부남 특집은 미리 공지를 아예 그 홍보에다가 1시간 말고 이제 1박 2일 코스인 걸로 해주시면 조금 더 네. 다채롭고 다양한 사연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과 좋은 얘기 그리고 오늘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진짜 얘기가 참 많이 길어서 저는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은데 이제 듣는 분들이 힘드실까봐 저는 이렇게 좀 끊었던 건데, 저는 더 얘기하고 싶은데 한 2시간 정도를 더 얘기하고 싶은데, 네, 여기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고, 두 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은 얘기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잠깐 그 카메라랑 마이크만 꺼주시고 제가 마무리 멘트하고 음악 들려드린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른 분들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벌써 저희가 제알 라디오가 6화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오늘과 같은 주제로 성인 파트로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다음 주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멘트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여러분을 찾았습니다. 이번 겨울은 유독 더 추운 날씨가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서 생활하고 있는데요. 이런 추위가 계속될수록 걱정이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전화 한번 드리는 건 어떨까요? 오늘 청취해주시고 참가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의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수요일 8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작업하세요. 여기는 제알 라디오, 저는 김영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